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안녕하세요. 영동일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유에라 영어학원 정예희입니다. 2025학년도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처음으로 영어 시험을 봤죠.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을 분석하고 기출문제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기말고사 수업 소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중간고사 총평은 첫 번째, 선택형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네, 선지도 지문 그대로 이렇게 출제해도 되나? 라는 정도였어요. 2번, 서답형이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선택형은 이렇게 쉬웠는데 서답형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지문들이 나왔고요. 외부 지문이 3문항이나 나왔는데 외부 지문 해석도 어려웠는데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작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동일고는 채점을 하시는 걸 굉장히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영작을 내시더라도 좀 이렇게 유사 답안이 없는 스타일로 단어로 대부분 그냥 채점이 될 수밖에 없게끔 이거는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원천 봉쇄하시는 느낌으로 이제 시험을 출제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반발이 없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영작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영작이 들어가면 한 문제 정도 들어가는데 아예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네, 네 번째, 서답형은 독해와 어휘가 같이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독해는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운 내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외부 지문이 3문항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독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독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됐다. 고2 때로는 고2 이상의 수준의 독해를 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다 어휘력까지 겸비되어야 됐다. 그래야 최상위층을 노릴 수 있고 나는 그냥 너무 어려웠어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독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독해 공부하면서 거기 있는 새로운 어휘 같은 걸 계속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일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외부 지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뉴에라에서는 애들이 하고 놀 때마다 변형된 유형 그리고 학교 유형이랑 똑같이 맞춰서 매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뉴에라에 다닌 친구들은 사실 되게 익숙한 유형으로 시험을 미리 보고 갔습니다. 5번째, 어법 문항은 단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실제로 수업 때 말씀을 하셨대요. 어법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어법을 깊이 있는 데까지 들여다보고 맞나 틀리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동일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보시면 지금 선택형이 20문항이나 돼요. 그런데 서답형은 10문항이나 되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선택형은 20문항 쉽다 그랬잖아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답형 10문항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답형 10문항은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 10문항에 또 소문항까지 있습니다. 거기다 외부 지문이 3문항이나 들어왔고 지문 길이가 길었습니다. 선택형을 푸는데 시간을 소요를 많이 했다면 이 서답형 푸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선택형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쉽게 출제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른 친구는 10분 안에도 풀었을 수도 있을 법하게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온 힘을 서답형에 넣었어야 됐다. 총 30문항으로 나왔으니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문항이 있었고 어법은 한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독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사실은 독해는 변별 문항이 아니었다. 영작 보시면 영작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죠. 서술형을 잠깐 보시면 서답형에서
어휘에서 모의고사 6개, 외부 지문 3개. 그러니까 어휘가 좀 중요하죠. 어휘가 중요했다. 어법은 한 문항이었고 영작은 아예 출제되지 않았으니 사실은 어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형은 다 독해예요. 하지만 서답형은 다 어휘예요. 그럼 어휘만 열심히 외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휘 전에 독해력이 기반되어야 어휘력이 빛을 발합니다. 어휘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독해가 어느 정도 된 곳에서 어휘가 훌륭해 라고 하면 영동1고 시험은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적합해요. 독해는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도 독해력이 뛰어나. 영어적 감도 좋아. 근데 약간 단어 외우기를 게을리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영동1고 서답형에서 고난도 시험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들어요. 어휘 공부를 방학 때 작정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 보시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YBM박 영어 1이죠. YBM박 1과에서 3과 중에서 다 출제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어디까지 낼 거야 라고 1과에서 한 단락, 2과에서 한 단락, 3과에서 한 단락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했으면 됐다. 모의고사는 총 38개 지문이 이제 선별되었는데요. 1학년 때에 비해서 양이 줄었어요. 1학년 때는 52개의 지문이 출제될 때도 있었고 48개의 지문이 출제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됐더니 38개의 지문,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문이라고 생각되는 실용문 같은 건 다 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진짜 나올 법한 그런 문항들만 선생님께서 선별하셔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세부 문항 분석을 보시면 변형 보세요. XXXX. XXXX 너무 심하죠. 변형이 거의 다 안 됐어요. 지문 변형이 안 됐고 선택지가 변형이 된 것도 지금 한 2문항밖에 안 되죠. 그러니 애들이 한 10분 만에 그냥 풀고 바로 서술형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전부 다 뭐 중하, 하하하하 전부 다 이래요. 중이 제일 높은 난도였죠.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는 선택형이 너무 쉬웠고 선택형 만점은 엄청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서답형입니다. 서답형 역시 거의 다 변형이 되지 않았고요. 변형이 된 게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다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이 이렇게 3문항이나 나왔어요. 서답형 5번, 8번, 10번. 어렵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을 다 맞았다고 해도 서답형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40점이거든요. 서답형이. 그래서 빵점도 많을 거고요. 20점도 많을 거예요. 근데 20점 맞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답형에서 무조건 득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독해력은 기본이고 어휘력이 매우 필요하다. 자, 외부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조금 이따 살펴보실 테고요.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상이 3개, 최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상이 3개예요.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께서 원하는 답을 써야 되는 게 쉽지 않다. 제가 문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법입니다. 원래 밑줄 없이 어법상 오류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었어요. 이제 영동1고는 늘 이런 문항이 출제됩니다. 밑줄 안 주고 그냥 처음 보는 데서 어법상 오류 있는 대로 골라. 오답하면 감점 할게. 이런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항이 없어지고 밑줄 없이 어법 유형이긴 해요. 그런데 오류 몇 개인지는 얘기해 줄게 라고 좀 친절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답해도 감점은 안 할게. 오답 시 감점이란 조건이 어법 문제에서는 사라졌어요. 너그러워졌죠? 근데 이제 단어 문제에서는 있습니다. 어법 문항수도 감소했어요. 한 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실게요. 기출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 쓰고 바르게 고치시오. 인데 그냥 똑같아요.
지문이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statement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suggest가 되어야 되겠죠? 주어가 뭔지 잘 찾았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절 나와야 되는데 how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요. what절로 고쳐야 명사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쉬웠고 변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법이 굉장히 쉽게 나왔다. 변별문항이 아니었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독해입니다. 독해는 변형이 이렇게 없다니, 선지까지 변형이 없다니, 점점점. 지문만 이해하고 있어도 선택형은 다 맞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배열이 5문항이나 출제되었어요. 이 문장이 이 글에서 어디 들어갈 것 같아? 1, 2, 3, 4, 5번 중에 골라봐. 그리고 이게 ABC야, BCA야, CBA야 순서 골라봐 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문항인데요. 이게 5문항이나 출제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출제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출제가 용이한 그런 유형을 선생님께서 좀 많이 출제하셨다. 그러니 선택형에서는 힘을 많이 빼셨고 서답형에서는 힘을 너무 많이 주셨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보면 점수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잘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객관식에서 하나를 틀렸다면 혹은 서답형에서 너무 많이 틀렸다면 그죠?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출입니다. 처음 읽어보는 문장이 답. 원문이랑 다르면 답이었어요. 다음 중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는 유형이에요. 글을 읽다가 맥락이랑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되게 웃겼던 게 이거 익숙한 문장이야, 익숙한 문장이야, 이거 처음 보는 문장이네, 이게 답. 이런 식으로 선택형이 나왔던 거예요. 변형이 없고 그냥 똑같이 나왔는데 이상한 문장이 들어가 있네, 그게 답. 그래서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유리하겠죠? 어색한 문장이 답이었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문장이 답이다. 원문에 없는 문장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형은 출제되었다. 어휘입니다. 외부 지문 3개 모두 어휘 문제였어요. 서술형에. 자, 서답형의 핵심 영역이 어휘고요. 독해력 플러스 어휘 능력이 겸비되어야 된다. 최고 난도이고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오답시 감점. 예전에 오답시 감점이 문법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단어 문제에 있습니다. 영동일고는 어휘예요. 어휘가 강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법에서 몇 개 틀렸는지 얘기 안 해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개 틀렸다고 개수 명시를 해줬듯이 이번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 몇 개가 적절하지 않는 거 얘기 안 해줄 거야. 잘못 골랐으면 감점할 거야. 옛날에 어법 문제에서 하던 걸 지금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볼까요? 자, 3번 기출입니다. 이제 어휘 유형입니다. 어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외부 지문으로 나왔어요. 여기 있어야 독해를 읽고 여기서 어색한 어휘를 찾아서 고쳐야 하는데 밑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어휘가 어색한지는 우선 독해가 돼야 되겠죠. 우선 독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법도 알아야 이제 정확한 독해가 될 테고 구문도 알아야 정확한 독해가 될 거예요. 우선 정확한 독해가 된 다음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절한 어휘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 독해 기반에서 어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글을 읽었을 때 몇 개가 틀렸는지 또 모르겠고 밑줄이 있으면 밑줄된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텐데 밑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문맥상 어색한 어휘를 찾기란 정말 정확한 독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색한 걸 찾긴 찾았는데 이걸 어떤 어휘로 바꿀지 어휘력도 있어야 된다. 이게 어휘 문제였지만 서답형 문제였고 서답형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출제되어서 아이들에게 매우 시간도 소요하게 하고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답형입니다. 서답형은 영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독해에 기반한 어휘 유형 9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아까 보셨죠? 그런 유형이 영동일고의 서답형이다. 영동일고의 서답형은 막 길게 뭔가 영작하는 게 아니다.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법문항 한 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난도는 떨어졌다. 영작이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말 대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 대비 수업은 우선 영동일고 2학년은 5월 11일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고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테스트 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열심히 공부해와야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즉 테스트에서 내가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1대1로 질의응답 받고 그리고 재시험까지 치는 것이 6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시간 보는 테스트는요, 암기시험 2종류, 단어랑 문장 혹은 빈칸 암기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기출유형 형태로 되어 있는 변형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아까 보셨죠? 서답형의 어휘 문제 같은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매번 올 때마다 아이들이 연습하게 돼요. 그래서 뉴에라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실제 학교에서 처음 보는 유형이 아니라 계속 학원 올 때마다 유형은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시켜도 문제는 독해력이 없으면 어떤 지문을 갖다 놔도 아이들이 독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없게 돼요. 저는 이제 컨텐츠는 최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해요. 문제는 기본 독해력은 본인이 방학 때 독해 실력 향상, 어휘 능력 향상을 반드시 시켜야 내신 성적도 오르고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2회 실제 학교 시험 유형으로 아이들 문항수도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클리닉이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클리닉 시간에 본인이 끝내야 될 걸 다 못 끝냈다라고 하면 저희 영어 전문 클리닉 선생님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주하시기 때문에 나와서 클리닉을 받으면 됩니다. 중간고사 때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다 이렇게 만든 교재로 모의고사 교재나 교과서 교재가 나가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2회 나가는 것 중에 첫 표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보 자료, 직보에서 진짜 엑기스 부분들을 제가 별표를 쳐서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꼭 알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런 유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전에 1시간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요런 유형, 기출 유형 변형 시험입니다. 기출이랑 똑같아요. 애들 시험 유형이랑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문장 빈칸이나 문장 암기 시험 혹은 단어 시험 이렇게 세 종류의 시험을 매번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랑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동일고는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어휘다. 어휘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의 전제는 독해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 외부 지문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출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독해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어휘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독해부터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력은 한순간에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 때 열심히 모의고사 공부하셔야 돼요. 방학 때 모의고사 수준에 맞게끔 본인이 지금 고1 것도 힘들어한다면 고1부터, 고2 것이 너무 쉽다면 고3 것부터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신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실력으로 겸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열심히 저희도 준비할 테고요. 아직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안 나왔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말고사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You 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a thing, but